송원재TV 시작합니다. 서울 여의도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어제 눈이 많이 내렸거든요. 많은 지역에서 눈이 내렸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날도 굉장히 따뜻해졌고 잔설이죠. 이제 눈이 좀 남은 눈들이 녹는 서울 여의도의 한강변을 걷는 어떤 산책하는 즐거움, 그 잔설 위를 걷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날씨가 또 어제는 굉장히 춥고 눈이 많이 내리다가 오늘은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날씨는 그런데 정치판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굉장히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양측의 가족 검증 본격적으로 붙으면서 이게 지지율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여론조사 기관인 PNR 여론조사 언제나 일요일 오후에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 대비 지금 이번 주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난주 10일, 11일 조사한 것이고 이번에는 지난 17일, 18일 조사한 것입니다. 뭐 수치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거 ARS 조사하니까 윤석열 후보에게는 좀 약간 유리하게 나오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여론조사를 보고 똑같은 방식이니까 지난주 대비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지난주는 윤석열 후보가 10% 이상 차이를 내면서 이재명 후보를 훌쩍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그 차이가 3%로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내리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올랐습니다. 3%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젠 박빙의 승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다. 윤석열 후보와 같이 40%대로 올랐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왜 내렸는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왜 올랐는가? 그동안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고정 상태에 있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만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이제는 시소처럼 윤석열 후보가 내리면서 이재명 후보도 같이 오르는 이런 현상을 보여줬다. 이 두 가지, 윤석열 후보는 왜 내렸는가?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해서 오를 수 있었는가? 이 두 가지 부분을 파악하는 것 가장 주안점이다 보입니다. 먼저 조사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업체인 PNR에서 지난 17일, 18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ARS 조사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44.2, 이재명은 40.9, 3.3% 차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주 대비 3.7%포인트 떨어졌고 이재명은 지난주 대비 3.4%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주는 10.4%포인트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에 앞서갔는데 이번에는 7.1%포인트 좁혀져서 3.3%포인트 이기는 그런 결과로 나왔습니다. 안철수와 심상정은 뭐 3%대 정도였고요. 전국적인 지역으로 보면 호남, 제주, 강원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을 이겼습니다. 또 세대별로 보면 40대, 50대를 빼고는 모두 윤석열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서울을 비롯해서 영남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보수층의 지지율, 기존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층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첫째,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왜 떨어졌는가? 지난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정치판에서 일어난 정치 현상이 맞아떨어질 때 정치 현상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지지율이 내리지 않겠느냐, 정치 현상에서 좀 유리한 국면이 있었으니까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게 맞아떨어지면 그게 설득력이 훨씬 높아지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윤석열 후보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지지율이 떨어졌을까? 역시 가족 검증입니다. 허위 이력 이 부분입니다. 이 가족 검증이 윤석열 후보에게 큰 타격을 줬다. 10% 이상 차이가 나던 것이 더 차이를 벌일 수 있었는데 꺾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 부인인 가족 검증이 보수층, 기존 지지층마저 흔들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왜 올랐느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그동안 계속 박스권이었는데 어떻게 오를 수 있었느냐?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재명 후보에게도 그 아들의 상습 도박, 또 성매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재명 후보도 큰 타격은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론조사 기간이 17일, 18일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아들의 그 상습 도박, 또 거기에 이은 성매매
이 부분이 여론조사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윤석열 후보 부인에 대한 너무 많은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거기로 인한 역풍, 이런 부분은 여론조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그 가족 검증, 이 부분을 놓고 양측이 지금 실제적인 그 의혹의 내용도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양측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크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 의혹의 내용을 보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 부분은 범죄 혐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상습, 도박, 성매매 부분은 범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윤석열 후보 부인 의혹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짜뉴스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 일부 이제 과장된 것이 있지 않았느냐, 허위 이력 부분. 과장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게 범죄 구성 요건까지 해당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걸 범죄라고 볼 수 있겠느냐, 처벌 여부는 떠나서 말이죠, 이게 범죄라고까지 볼 수 있는 거냐, 이건 지금 논란이 있는 대목입니다. 대처 방법도 지금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이재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과를 했고, 또 추가 많은 의혹들이 또 드러나자 계속 사과를 하고 있고 법적 처벌도 받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오늘 그 윤봉길 의사 그 행사장에 나와서 자식 둔 죄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는 좀 다릅니다. 이게 지금 빠르게 사과하지도 않은 것이 가짜뉴스가 너무 많다. 윤봉길 의사 기념식에서 민주당에서 가짜뉴스를 너무 많이 퍼뜨리고 있다. 거의 대부분이 가짜뉴스로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잘 좀 분리해서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후보도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건 좀 분리해서 좀 따져볼 부분이 있다. 이런 대목입니다. 이 지금 양 후보가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것, 이게 여론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자식 둔 죄 아니겠느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의혹들, 굉장히 많은 비리들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하고 어쩔 수가 없다,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가족들에 대한 부분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건 계속 사과를 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 이런 지금 자세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부인의 허위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사과는 국민에게 이미 했고 또 사과를 드릴 필요가 있다면 하겠지만 가짜뉴스와 분리를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의혹들이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가짜고 나머지 일부 의혹이 있는 부분은 착각이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좀 과장한 것이다. 이게 범죄를 구성할 그런 요건, 범죄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야 될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두 후보가 안고 있는 가족 검증에 대한 내용, 거기에 대처하는 자세, 이거에 따라서 이제 여론이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좀 피해를 봤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피해를 본 것은 김건희 씨의 그 의혹, 그 내용보다는 김건희 씨가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윤석열 후보가 대처하는, 국민의힘 선대위가 대처하는 것이 좀 부족했다. 이게 좀 여론에 큰 타격을 줬을 것이다. 영남이나 70대 이상의 지지율이 흔들렸다,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재명 후보도 똑같이 아들 의혹이 불거졌고 이건 내용 면에서도 범죄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오히려 올랐고 그동안에 박스권에 묶여있던 지지율보다 더 올랐다. 이런 점은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가족 검증이 공정과 정의를 내세운 윤석열 후보, 조국에 대한 수사,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좀 먹혀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의 그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선대위, 이런 성급한 쟁점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너무 좀 부실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모든 책임, 모든 권한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고 모든 선택은 윤석열 후보의 몫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어긋난다 하더라도 가령 김종인과 이준석이 윤석열 후보가 가고자 하는 전략, 방향, 여기에 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먼저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조율되지 않는다면 김종인과 이준석이 윤석열 후보의 선택에 따라야 합니다.
맞춰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부인 김건희 씨 의혹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한 다음 다시 어떤 대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 입장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고요. 김건희 씨 관련된 허위 이력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일부분은 착오나 과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허위 이력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편에서 생각해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이 이력에 이렇게까지 과장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일단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금은 일단 사과는 하지만 사실관계는 좀 따져보자 라는 입장인데 이게 옳은지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선거 전략 전체를 지금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러지 않아도 선대위가 결성되고 난 이후에 이제 보름이 흘렀습니다. 좀 삐걱거리는 부분들이 많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좀 적었고 한번 점검해야 될 시기는 왔다. 꼭 이런 문제가 아니라도 여기에서 한번 김종인과 이준석과의 관계도 한번 점검해야 하고요. 또 중도층으로의 확장, 청년층을 겨냥한 지금 집중적인 선거 캠페인, 저게 과연 효율적이고 방향은 맞느냐? 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점검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 부인 김건희 씨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히 정면 돌파를 할 것이냐? 아니면 김건희 씨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2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는 데 그치는 그런 정도로 제한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종인과 이준석 부분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종인과 이준석과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김종인과 이준석이 윤석열 후보의 선택에 따라야 합니다. 그걸 따르지 못하겠다면 김종인과 이준석은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번 연말을 두고 뭐 꼭 가족 검증 이 부분이 아니라도 선대위는 한번 국민의힘 선대위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방향과 운영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휴일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